퓨어다이트 회원 여러분,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IT 담당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번 방송은 이름이 퓨어다이트 라이브가 아닙니다. 퓨어다이트 114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컨셉으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아마 10월 말 정도였을 것 같아요. 저희 회원분들 대상으로 2020년 IT 운영 계획을 위한 고민 해결 프로젝트라는 설문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.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 주제가 비용 절감입니다. 그래서 이 비용 절감에 대해서 세부적인 응답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첫 번째로 1년 IT 운영 예산은 얼마인가요? 라고 저희가 여쭤봤는데 제일 많은 21.4%의 응답률을 기록한 문항이 3억 원 이하라고 되어 있었어요. 팀장님, 이 아마 현업에서 경험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만나보신 분들, 그런 고객사분들이 1년 IT 운영 예산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? 일단 업체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저희 쪽이 주로 많이 하는 건 지금 나온 것처럼 3억 이하의 고객들이 많았고요. 근데 보통 이제 아예 저렴한 네. 3천만 원 이하 형태의 네. 고객, 그리고 이제 많게는 이제는 5억 이상 있는 고객 형태인데 가장 이제 많은 형태를 본다고 하면 저희 쪽은 이제 3억 이하의 고객이 제일 많이 들어오죠. 3억 원이라면 뭐 연간 한 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? 맞습니다. 그 정도로 IT 운영 예산으로 잡고 운영을 한다. 3억 원도 되게 상당히 큰 거죠. 많은 예, 거죠. 맞습니다. 네, 3억 정도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서버에 대한 이제 실제 서버 비용, 네. 운영 비용 네. 다 포함한다고 하면 사실 2천, 3천이라고 하면 그렇게 너무 크다라고 보기에는 아, 그런가요? 예, 단순히 이제 서버 비용만 본다고 하면 엄청 클 수는 있는데 네. 실제 이제 거기 들어가는 운영 비용부터 해가지고 솔루션 비용, 그다음에 백업 비용, 다음에 관제 비용, 보안 비용 다 포함한다고 하면 실제 3억이 이렇게 큰 규모라고 이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대기업들은 막 10억, 20억 이렇게 되나 보죠? 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죠. KPI에 IT 운영 비용 절감 항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35.7%의 응답자가 있다고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셨어요. 그리고 없다라는 분들도 28.6%라고 돼 있는데 특이한 거는 KPI 항목에 비용 절감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비용 절감을 하래요. 그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준다고 합니다. 실제 현업에서는 어떤가요? 현장에선? 무조건 비용이죠. 어...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희 회사도 또 동일합니다. 비용을 이제 줄이는 부분은 항상 언급이 되고 네네. 비용적인 측면이 다 눈앞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네. 회사 입장에서는 당면 과제에서 네.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항목이라 그거에 대한 KPI는 대부분 이제 잡힌다거나 안 잡혀도 비용 줄이라는 압박은 계속 있을 거로 보입니다. 자, 다음 설문 볼게요. 자, 그럼 어디가 비용 절감하기 적당한 부분일까요? 아, 오타가 있었네요. 죄송합니다. 부분일까요? 라고 물었더니 제일 응답률이 높은 게 25%가 기존 거래처에서 납품받을 때 비교 견적을 받아보고 할인 요청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갑질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. 기존에 우리랑 열심히 거래해왔고 잘 납품해왔던 거래처한테 우리 내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너네가 납품해오던 거 좀 할인을 더해서 납품을 해줘 라는 식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질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이런 경우도 실제 현장에서도 발생을 하나요? 실제 이제 견적냈다 본다고 비교 견적이라는 측면은 기본 사항에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. 뭐 다르게 본다고 하면 그 기존에 이제 비교 견적이 없었다는 항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교 견적을 요청하는 거는 적정한 과정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는 견적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요청할 때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갑질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.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델 PC를 한 60대를 저렴하게 싼 적이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계속 저렴한 줄 알고 계속 이제 추가로 나온 PC를 계속 줬는데 나중에 다른 업체를 받아봤더니 다른 업체가 30%가 싼 겁니다. 되게 배신감 느낄 것 같은데 그러면? 오히려 이 적정한 그 프로세스 절차를 거쳐가지고 업체랑도 관계해서 그 상태에서 아예 그다음부터 거래를 하진 않았거든요. 이 절차를 거쳐서 비견적 받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해서 주는 부분 자체가 서로 신뢰를 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절대 이제 뭐 비견적 받는 부분에서 이제 갑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의 개인적인 우려였고요. 네,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. 자, 두 번째로 응답률 높았던 게 IT 인프라에 위지보수해주는 업체들과의 유지보수 요율을 조정하는 거. 네, 이런 케이스도 많을 것 같네요. 뭐 예를 들어 1년 유지보수 비용을 뭐 그런 솔루션 비용이 20% 책정했다. 내년부터는 우리 이거 15% 조정합시다. 뭐 이런 식으로. 영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빠지는 게 제일 큰 리스크거든요. 그렇겠죠. 자기 실적 부분이나 네네네.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낮춰주는 부분도 있지만 회사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습니다.
오히려 당신네들이 유지하고 있는 지금 다루고 있는 상품 중에 이 서비스를 우리 필요하니 그러면 매출은 똑같이 가질게 이 부분 서비스를 좀 제공해달라. 오히려 이 부분이 왜냐면 실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하면 그게 더 좋겠다. 예, 그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겠네요. 회사한테 도움되게 네.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네.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은데요. 무조건 비용만 깎일 거 아니라 똑같은 비용이지만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면 맞습니다. 되는 거니까. 네. 자, 네 번째, 비용 절감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응답이 회사 차원의 혹은 윗분들의 비용 절감 압박이라고 하셨어요. 피할 수 없는 거일 거잖아요. 그럼 이렇게 회사 차원의 이런 압박이 들어왔을 때 나의 KPI 항목이 더 없어.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?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비용 줄여라고 하지만 네.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현재 쓰고 있는 비용이 적절해? 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 내에서 크게 이제 우려하기보다는 뭐 이게 어떻게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좀 쌓아두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. 이미 어쩔 수 없는 솔루션 비용이야. 그렇다고 하면 동일 솔루션을 하는 업체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네.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절하고 네. 매년 이런 부분에서는 할인을 요청한다거나 네, 네, 아니면 네. 서비스를 추가받는 걸로 갈 것입니다. 라는 걸 계획을 또 말씀드린 것도 나쁘진 않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이게 적절하다는 거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사전에 좀 준비해 놓는 방법.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. 저희한테 응답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몇 분들한테만 추가적으로 또 이런 질문을 또 던져봤습니다.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일회성 비용 절감 제한이 아니라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제안 및 도움을 업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저는 이 대답을 봤을 때 뭐 그냥 약간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대답을 하실 정도면 생각보다 이런 업체가 많이 없나 봐요. 결국은 서비스 제공에서도 돈이 돼야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합니다. 네, 그렇게 사실 그거야 뭐 당연한데. 그런 형태가 되는데 돈만 보고 움직이는 회사가 되게 많고 또 이제는 오랜 기간 릴레이션십을 네. 가져가야 됩니다. 네네.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, 세 번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데 네. 그러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한 업체랑 같이 그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 해줄 수 있는 업체도 되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네. 계속 릴레이션십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. 그냥 한 아이템 가지고는. 결국 이제는 여러 아이템을 다 이제 관리해주거나 네네. 다 서비스에 쓰는 업체가 있어야 네.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네. 그 관계 내에서 매출도 더 많이 좀뭐 업체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도 있고 그 업체가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주요 업체로 보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해주기 때문에 네. 지속적인 이제 릴레이션십이랑 네. 계속 이제 만날 수 있는 만남장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그런 업체랑 만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러면 구체적으로 호스트웨이에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비용 절감 팁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비용 절감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견적을 낼 때 기본적인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. 네.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네. 멀티 견적 형태가 존재를 하고요. 비교 견적이요? 예, 맞습니다. 네네. 보통 이제 두 개의 업체를 선정하시는데 네. 사실 업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적절한 이제 비용이나 적절한 비용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네. 더 좋습니다. 근데 제일 어려운 점이 업체를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. 그러니까 비교 견적을 받고 싶어도 어느 업체한테 이 견적을 요청해야 될지도 되게 찾는 게 어렵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쉐어드 IT가 너무 좋죠. 쉐어드 IT에서 올리시면 일단 많은 업체들에서 이거를 취급하는 업체가 같이 이제는 견적을 내주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저희 그 솔루션 상담 게시판 예, 그거 맞습니다. 네네네. 예.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 최종 견적입니다. 담당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내고하는 부분입니다. 이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계속 업체한테 받아도 더 싸게 해주세요, 더 싸게 해주세요, 더 싸게 해주세요. 네. 또 이제는 이게 만연하게 되면 위에 있는 저희 또 이제 상사분들이죠. 임원분들이 야, 내고 해봐. 아, 그러겠네. 당연히 얘기합니다. 업체에서 최종 견적이라고 줬는데 위에서는 야 이거 더 깎아봐 이런 식으로 나오실 수도 있을 맞습니다. 거잖아요. 그러면 되려 할인 요청하기 되게 좀 미안하고. 예. 그래서 이제는 뭐 보통 내고가 3번, 4번 오는 경우도 있어서 최종 견적이라고 항상 못을 받고 지나가게 되면 첫 회사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1년도 정도 있을 때는 위에서도 보기에도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너무 비싸게 서비스 받는 게 아닌가 비싼 비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를 생각하는데 이게 업체랑 계속 관계를 맺어오고 막 하면서부터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최종 견적 얘 넌 싸게 안 들어오면 넌 무조건 탈락이야. 왜냐면 업체 입장에서도 얘가 내고 칠 거니까 한 50% 정도
비싸게 한 다음에 아, 애초에 견적 맞습니다. 자체를 좀 더 비싼 견적으로 맞습니다. 드린다. 그래서 양쪽 두 개의 업체라고 봤을 때 양쪽 업체가 높은 견적으로 보내게 되면 네. 결국은 거기서 내고를 한다고 해도 네. 수익이 많이 남거든요. 아.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.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최종 견적이라는 걸 항상 못 받게 되면 나중에 업체가 줄 때도 진짜 최종 견적 형태로 줍니다. 아, 소위 그냥 업체가 중간에서 장난질 안 하겠네요. 맞습니다. 최종 견적 요청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에 이제 비용을 또 줄이는 건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. 재계약 시 비용을 이제 낮추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단기 계약 형태로 가져가는 게 더 네. 훨씬 나을 수 있고요. 왜냐면 단기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재논의는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, 그 네, 재논의하면서 추가적인 서비스나 아니면 비용 네.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금기 시 유의사항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. 네. 그중에서 하나 본다고 하면 일단 금기어가 좀 있어요. 첫 회사일 때 제가 잘 모를 때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었는데 네. 어느 업체한테 받아봤는데 되게 잘 준 것 같은 거예요. 아, 금액을? 예, 그래서 네. 업체한테 싸게 주셨다, 잘 주셨다. 어. 팀장한테 엄청 혼났어요. 아,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. 맞습니다. 그 얘기하게 되면 이 업체는 다음에 그렇게 금액을 안 줘. 아. 왜냐하면 그 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는지 예상이 잡히는 겁니다. 네네. 그러면 이제는 그거보다 더 줘도 되겠네라는 게 잡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소리는 하지 마. 아, 그러겠네요.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. 오. 예, 그런 측면도 있고 오. 또 이거는 뭐 상황 따라 다르긴 한데 네. 이 분할 납부 형태가 좀 존재를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업체가 재무 상황이 좀 안 좋아요. 네네. 어쩔지 모를 것 같아요. 네. 그럴 때 분할 납부가 갑니다. 분할 납부 가서 더 압박을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. 그리고 또 다르게 본다고 하면 길게 보고 같이 가야 될 측면들이 있는 솔루션들도 있기 때문에 네. 신뢰 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러겠죠. 절대 이제 거짓말을 하진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예산을 얘기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네네네. 우리 회사가 진짜 이제 비용을 할인 받으려고 네. 진짜 이번에 회사가 어려워서 네네네. 또 비용을 많이 낮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임원분이 좀 압박 주셔서 그럴 것 같아요. 네. 라기보다는 진짜 그 어려워서 그렇다니 거짓말보다 진짜 있는 그대로 네.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10%씩 KPI가 나왔다.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? 제가 진짜 이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솔직하게.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영업도 자기 믿고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신뢰를 쌓으려고 하면 사실 팩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.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, 이지훈님께서 업체 선정 후 최종 견적에서 추가 내고 요청 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금액을 내고받을 수 있는 팁이나 방법이 있나요? 최종 견적에서 추가 내고 요청. 이거 업체 입장에서 되게 난감한 방법이 보통 될 수 이제는 있을 것 같은데. 업체가 최종 견적 나왔는데 네.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종 견적이 되면 원가는 아닙니다. 뭐 당연히 그렇겠죠. 좀 더 네.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거를 이제 원가 수익까지 낮추는 방법은 네. 결국 영업이 판단합니다. 그러면 영업자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향후에 더 많이 나올 게 있다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지속적이진 않습니다. 아.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뭐 IDC를 이전할 계획이 있다, 네, 아니면 네, 네. 대량 구매 계획이 있는데 네. 그거에 대한 거 비용도 내줄 수 있느냐, 일부러 거짓일 수 있는 예, 견적 예, 요청을 합니다. 네.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 낮춰달라고 합니다. 그러면 대부분 성공합니다. 단지 그게 신뢰가 깨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같이 갈 수 있지 향후엔 또 업체 바꾸셔야 됩니다. 왜냐면 업체도 이제는 학습하기 때문에 네. 한 번, 두 번 그런 경우가 발생했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예. 어떡하냐? 안 믿네. 안 믿습니다.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. 왜냐면 영업대표는 원가 주고 회사에서 욕을 먹으면서 원가 준 거예요. 자격적으로 가겠다. 네네네. 이거는 제가 이제 첫 회사 입장에서 이게 말씀드린 거고 네.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힘듭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. 네, 네. 그러겠네요. 근데 뭐 어쨌든 말씀해주신 그 팁을 활용을 하시되 적당히 활용을 해주시면. 나중에 진짜 갚아주면 됩니다. 네네. 그때 진짜 고마웠다. 이번에 지원권이 있다. 네네네. 그런 식으로 보답을 또 해주면. 보답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신뢰성은 회복되고 네네. 같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적정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지훈님, 아마 요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꿀팁일 것 같은데 적당히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갑자기 질문 하나 또 들어와서 자, 김주성님께서 영업 중에서 어떤 말, 행동 등 이런 말을 한다면 이런 업체를 믿고 걸을 수 있는 업체 걸을 수 있는 어떤 영업사원의 그런 멘트? 그런 거 있을까요? 일단 영업사원들은 딱 가면 대부분 이제는 다 된다고 합니다. 네. 된다고 하면 그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? 거짓말이죠. 네. 거기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네네. 업체가 말한다고 하면 영업은 영업말은 절대 믿지 마라. 다 거짓말이다. 그럼 기본 베이스로 가는 거고 좋은 영업은 없습니다. 영업자 나한테 팩트 있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. 와, 그거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데요? 근데 그러시는 방법은
결국은 근거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업체가 와서 우리 잘 되고 우리 데이터도 많고요. 우리 그 레퍼런스도 많아요. 레퍼런스 가져오세요. 된다는 거 가져오세요. 그러면 그게 엔지니어 많다고 하면 다음에 혼자 오시지 말고 엔지니어 좀 같이 오게 방문해 주세요. 영문이 말한 부분은 그대로 몇 가지 네.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요청해서 그게 오는 피드백 시간도 중요합니다. 피드백 시가 바로바로 오느냐 아니면 되게 맞습니다. 이렇게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. 우리는 다 많이 해왔어요. 네. 그럼 바로 나와야 돼요. 근데 이게 3일 정도 넘어서 모긴다고 하면 100% 그거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. 보통 3일 내로 안 오는 업체라고 본다고 하면 딜레이 걸린 업체라고 본다고 하면 그 업체는 준비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셔야 됩니다. 네. 결국 이제 행동이나 말로는 할 수는 없어요. 결국은 근거 데이터가 있어요. 근거로만 움직이셔야 돼요. 네, 김주성님 업체에서 말하는 것들이 진짜인지 검증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